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미국 유료 주식 사이트인 시킹알파에 오랜만에 올라온 아이온큐에 대한 전문가 분석 기사가 있어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킹알파에서 전문가 분석 기사가 올라오게 되면 분석가의 포지션도 같이 표기가 되는데요. 이 분석은 9월 11일 분석이고요. 당시 분석가는 홀드 유지 포지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포지션에 따라서 전반적인 내용이 대략 어떨 것이다 예측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현재로서는 너무 위험한 베팅 아이온큐입니다. 먼저 메인 포인트 서머리를 살펴볼게요. 아이온큐의 기술은 초기 단계인데 발류에이션이 너무 높다는군요. 두 번째로는 아이온큐가 인상적인 기술 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지출하는 현금이 수익을 넘어서는 점입니다. 다음은 현재 예약이 정체되어 있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성장이 더딜 것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온큐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익을 내기가 어려워 보인다는 점입니다. 자, 그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분석가는 이 기업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아이온큐를 지지하는 투자자들은 양자 컴퓨팅을 차세대의 큰 물결로 인식하고 최대한 일찍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분석가를 포함한 이에 반대하는 투자자들은 현재 기업 기대치가 너무 높다고 주장한다고 하는데요. 현재 아이온큐가 부채가 없고 시가총액의 20% 이상이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정적이라고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단 주문이 정체되어 있고 현금이 계속적으로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우려하는 측도 있습니다. 이 분석가가 살펴본 바로는 단기적인 전망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자신은 홀드 중립 의견이라고 하는데요. 이분이 지난 6월에 아이온큐의 투자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6월부터 주가 그래프를 보면 그때가 7불대였는데 현주가 달러 8.2로 오르기는 했어요. 어쨌든 분석가는 아이온큐는 시간이 필요한데 현재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한 것처럼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여전히 높고 벌써 주가에 다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주가가 앞으로 상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잠시 아이온큐의 단기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업적으로도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대 이상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미국 국가안보의 일부인 ARLIS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2025년까지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더 많은 이정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특히 정부 프로젝트와 클라우드 파트너십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단기적인 매출 성장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컴퓨팅 기술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며 업계 전반적으로 아직 수익성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제조 확대를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 아이온큐의 재무 상황이 계속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지만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 투자 시 수익이 나는 게 제일 중요 포인트 중 하나죠. 분석가에 의하면 매출이 연간 2억 달러 미만으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한 분기에 기록되는 매출의 작은 변화가 기업의 성장률과 내러티브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즈니스가 여전히 1억 달러 미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수치가 더욱 중요한데요. 올해 아이온큐는 약 5천만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아이온큐의 성장률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뜻인데요. 일단 미래 매출 성장의 주요 지표가 예약인데 예약이 2분기 동안 약 9,500만 달러에 머물렀다고 해요. 이게 상승세를 크게 훼손하지는 않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이 아주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2025년 이후에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고 하네요. 긍정적인 부분은 현재 아이온큐가 부채가 없고 현금과 유가증권으로 3억 6천만 달러가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20% 이상이 순 현금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상당히 탄탄한 위치에 있습니다. 하지만 2024년 2분기에 아이온큐가 약 800만 달러의 매출을 달성하려면 3,400만 달러가 조금 넘는 잉여 현금 흐름을 소진해야 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1달러의 매출을 올리려면 4달러의 잉여 현금 흐름을 소진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올해 초만 해도 예상 매출의 50배가 넘는 가격으로 책정되었던 아이온큐의 주가가 현재 36배로 책정되었다는 것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이미 이렇게 높은 상황에서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익을 내는 가장 쉬운 방법은 투자자들의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 주식에 투자하는 거죠. 전망에 불확실성이 있을 때 말이죠. 분석가에 의하면 합리적인 투자자라면 25배 이상은 이미 기대치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런 주식은 피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석가는 아이온큐가 아직 수익성과는 거리가 먼데 기대치는 너무 높다는 점, 단 1달러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4달러를 지출하고 있다는 점으로 보았을 때 양자 컴퓨팅의 잠재력은 엄청나지만 아이온큐 예약이 정체되어 있어 앞으로 단기간 내에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결론적으로 단기 수익을 기대한다면 아이온큐에 지금 시점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현명한 것 같지가 않고
장기적으로 대략 3에서 5년 정도 이후에 수익을 기대하면 미리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투자하는 것이라면 지금의 투자가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이번에는 핫한 9월 20일 엔비디아 소식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가 아랍에미리트에 본사를 둔 AI 기업 G42와 협력하여 전 세계 기상 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AI 솔루션 개발을 한다는 소식입니다. 먼저 G42와 엔비디아의 기상 예보 솔루션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드릴게요. G42는 중동에서 AI 최강자가 되고자 하는 아랍에미리트의 인공지능 기업으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도 9월 17일 AI 개발을 위해 15억 달러 규모의 2개의 센터를 열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UAE는 석유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해 AI 등 차세대 기술 개발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최초 파트너십 체결 당시 두 회사는 이 거래가 미국과 UAE 정부의 보안에 대한 보증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G42는 걸프 지역에서의 확장을 모색하고 있는 챗GPT의 개발사인 오픈AI와도 협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또한 식량 안보 발전과 기후, 회복력 강화를 포함한 사회적 목표 지원을 위해 이 지역의 최초의 AI 연구소를 개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G42의 회장은 아랍에미리트 국가안보고문이자 대통령의 동생이고 아부다비 국부 펀드인 무바달라와 미국 사모펀드인 실버레이크는 G4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물 기업인 느낌이 오는데요.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기상예보 기술을 만든다고 하고 의아해하실 분들을 위해 엔비디아의 기상예보 솔루션 개발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예전부터 기상예보 분야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킬 AI 기술 기후 예측 시뮬레이션 모델 스톰캐스트를 개발해왔습니다. AI 소프트웨어 어스이와 생성형 AI 모델 코디프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요. 어스이는 지구의 기후 환경을 디지털로 구현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코디프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기상 현상을 예측하고요. 기존의 기상예보 모델은 약 30km 간격의 해상도를 지니고 6시간마다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데 스톰캐스트는 10분의 1인 3km의 업데이트 간격이 1시간이라고 하며 기존 예보 모델보다 최대 10% 더 결과가 정확하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기존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기상 모델 계산에 약 300만 달러의 비용이 들었는데 엔비디아의 그래픽 장치 GPU H100을 사용하는 스톰캐스트는 이 비용을 6만 달러로 줄였다고 하니 엄청난 차이입니다. GPU H100과 막대한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는데 특화가 되어 있어서 이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하여 엔비디아와 G42 두 회사가 아부다비에 새로운 운영기지와 기후 기술연구소를 설립한다고 하는데요. 이 파트너십에서 AI 증강고해상도 시뮬레이션으로 엔비디아의 어스2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엔비디아의 설립자 겸 CEO인 젠슨 황은 어스2 기후 기술연구소는 최첨단 가속 컴퓨팅과 AI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환경 솔루션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양사는 기후 기술 혁신 외에도 대량의 데이터 수집과 이를 시각화하는 프레임 구축에 많은 발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전 세계 기업들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경보호에 대한 목표를 이루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터득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셰이크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은 24일 워싱턴을 방문 조 바이든 대통령을 만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양국 대통령이 중동 지역 안보 문제와 첨단 기술, AI 개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즐거운 한 주 시작하세요. 항상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